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주말부터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연말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폐교된 반려초등학교에 환경교육 거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억 원 예산으로 학교 동관부터 공간이 조성되는데 나머지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최근 해운대 주민들이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해운대구 의회 측과 면담 등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금정구 야산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주말부터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서 연말 분위기를 돋울 예정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군함로에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시민들을 반깁니다. 주말부터 25일까지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 23일에는 100명의 산타클로스 출정식이 열려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선물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거리에서는 버스킹 축제가 진행되고 밤에는 캐럴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명소, 광복로도 명성을 이어갑니다. 화려한 빛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건 필수. B&K 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요리교실과 트리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에 참여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23일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드론쇼가 열려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꾸미고 23일과 24일에는 과학을 더한 크리스마스 액자 만들기와 특별 공연을 여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3일 부산시청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목과 기념과 탱고, 뮤지컬 등의 공연 이후에는 산타클로스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24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폐교된 반려초등학교에 환경교육 거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획은 2021년에 나왔는데 100억 원의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우선 학교 동관부터 공간이 조성되는데요. 반쪽짜리 시설로 남지 않기 위해선 북관과 학교 운동장 등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폐교된 옛 반여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산 지역 기후 환경교육의 거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학생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시설 설립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생태 환경교육과 탄소 중립,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한 동간을 리모델링하고 1층부터 3층까지 환경교육을 위한 전시 영상, 체험 콘텐츠로 채워진 공간을 조성해 2025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환경학습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설 자체가 여러 차원의 이제 복합 시설로 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건립 계획이 나왔던 2021년 예상 사업비는 429억 원.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100억 원.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 닫은 학교를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접목해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는데 당장 현실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학교 운동장 역시 생태와 습지 체험, 지역 주민을 위한 텃밭과 생태 놀이터 등을 조성해 도심 속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언제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부산교육청으로 공은 넘어왔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북간과 동간 4층 그리고 학교 운동장 등을 환경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 중요성을 알리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시작된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사업. 어렵게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반쪽짜리 체험 공간으로 남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아이들의 밥상에 생선과 어패류 등을 올리기 꺼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해운대 주민들이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해운대구 의회 측과 면담 등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조례안은 지난 18일 부결됐습니다. 이유를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구민 7,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이 발안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원안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이 발안한 조례인데 아이들의 급식에 방사성 오염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방사성 정밀 검사, 방사능 안전 급식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난 18일 해운대구의회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 의무 조항이 포함된 3조 등 4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식품위생법의 22조 학교급식법 19제에 의하면은 거기에 감시나 감독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핑계일 뿐이라는 목소리입니다. 학교급식법 3조 1항에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상위법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서울의 일부 기초의회들도 구청장 의무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가결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해운대구 의회에서도 원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면 형식적인 권고만 남은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저희를 대변해서 행정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구의원님들은 주민들도 무시하고 저희 조례안도 무시하고 이렇게 저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처음 심의회를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화가 났고 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 측은 구청장 의무 조항 등을 뺀 수정안을 주민이 반대한다면 내년 법제처 질의 등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주말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각지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문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화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화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그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국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금정구 야산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된 금정산 야생 멧돼지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접 발생 지점인 청송군과 포항시와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엽견과 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지점에 대해 방역 조치했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했습니다. 21일 밤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이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경민 의장과 김기재 구청장은 송년회 자리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구의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뺨을 때리지 않았다며 이 의장의 입을 막으려다가 뺨에 손이 부딪혔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부울경 협력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 3,244억 원이 반영됩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초정과 함영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에 1,553억 원, 부산 신안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49억 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과 버스 구매에 3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에 16억 원, 친환경 스마트 조선 혁신 성장 사업에 15억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부가 8대 광역 경제권 육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야외 광장에서 2024년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31일 오후 11시부터 새해 첫날인 2024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광장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시간 대형 미디어 아트월을 활용한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주요 인사들의 새해 인사와 시민들이 전하는 희망 메시지가 표출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청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에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환경 정비를 집중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 집중 관제와 현장 순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경찰과 소방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부산진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